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때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가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개발할 때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움을 선정했습니다. 이 법인 안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란 법인이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의 총 자본금은 3억 5천만 원. 지난 6년간 대장동 개발로 받아간 배당금은 약 4천억 원입니다. 1,000배 넘게 수익을 낸 겁니다. 이 과정에 특혜와 반대급부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억측과 곡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화천대유가 어떤 회사인지 정혜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남판교로도 불리는 경기도 성남 대장동. 판교와 가까워 알짜배기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4년 92만 제곱미터, 약 27만 평의 주택 5,900가구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일 때입니다. 성남시는 2015년 2월 13일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개발할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컨소시엄 참여 법인으로 5천만 원 자본금에 화천대유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지난 3년 동안 배당금으로 577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5천만 원 투자로 1,000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화천대유 소유주는 언론사 기자 출신 김모 씨입니다.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와 이재명 지사가 관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업이니까는 뭐 자기를 인터뷰하는 거고 뭐 여러 사람 만나는 거죠. 법조계에서 한 20년 이상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업 참여 7개월 전 이 지사를 인터뷰하는 기사를 썼을 뿐 사적으로는 모르는 사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 경력이 없는 김 씨가 어떻게 갑자기 사업을 시작했는지도 물었습니다. 기자면은 오로지 회사에서 월급만 받고 해야 되고 다른 일을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닌 걸로 저는 알고. 화천대유는 시행사 성남의 뜰 보통주의 약 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86%는 SK증권 지분입니다. 그런데 SK증권이 투자한 걸로 알려졌던 86%도 모두 김 씨와 김 씨 관계자들이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김모 씨, 그리고 김 씨가 모집한 투자자 6명이 각각 자본금 6천만 원짜리 회사 7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SK증권을 통해 성남의 뜰에 투자한 겁니다. 그분이 좀 집안이 좋으시니까는 뭐 집안 사람 통해서 소개받을 수도 있고. 결국 김 씨 본인과 김 씨와 관련된 6명, 모두 7명이 3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간 겁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 공익사업이고 논란이 된 자산관리 회사는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자산관리 회사 화천대유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를 났든 이익을 보든 관계없이 성남시에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공유한다. 그 외에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부담을 하든지 이익을 얼마를 나누든지 누가 가지든지 우리는 관여할 바도 없고. 성남시는 투자이익 5,503억 원만 공익회수하면 될 뿐 나머지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냐는 투자사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해당 회사의 대표는 과거 인터뷰만 했던 관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를 인터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알았어요. 재판할 때 알았습니다. 화천대유 이런 회사가 나오고 지금.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야당을 향한 불쾌감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장성민 전 의원은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며 이 지사를 겨냥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지 말고 그 금융회사를 가서 취재를 해야죠. 취재를. 정말 참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해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관계,
그리고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며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이처럼 이재명 지사는 모범적인 공익사업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의혹이 불거진 또 다른 영역,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 대해선 알 수도 없고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민간 부문에서 벌어진 일들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의혹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풀어야 할 의문들 박창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가 사업에 참여한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금융기관들 컨소시엄 3개를 공모해서 입찰 심사한 것입니다. 실제 공모와 경쟁 입찰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공모 기간과 절차가 통상적인 방식과 달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시한은 2015년 3월 26일 오후 6시, 선정업체 발표는 나흘 뒤인 30일에 났습니다. 토지 매입비만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 계획을 단 3일 만에 심사한 겁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택지 조성 단계부터 자금 조달 능력까지 다 살펴보려면 통상 2주는 걸리는데 이 정도 심사 기간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컨소시움 보통주의 100%가 사실상 화천대유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성남시가 몰랐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전직 언론인 김모 씨가 소유주인 화천대유는 컨소시움 보통주의 14.28%, SK증권이 나머지 85.7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K증권의 지분도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와 김 씨가 모은 투자자 6명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 이익 가운데 4천억 원을 개인 7명이 가져가게 된 겁니다. SK증권은 실체는 이제 지금 천화동인 1호부터 천화동인 7호까지니까 이 7명이 개인으로 해버리지, 개인 7명이 다 가져가는 거야.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1,800억 원대로 사업 초반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 씨가 법인 배당금 가운데 473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간 것도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왜 이런 거액을 빌려줬고 이 돈을 어디 썼는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화천대유 측은 김 씨가 초기 사업비를 갚기 위해 법인 돈을 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채 자수를 요구하시는 분들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초기 사업비를 상환하려고 그 470억을 대여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법인 회계로 처리할 문제를 개인이 부담한 것 자체가 의혹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